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9월 13일 오후 4시인데요. 오늘 또 굉장히 참 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성은 고발 사주 의혹이 말이죠. 지금 고발 사주는 윤석열 총장 전혀 개입된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확고한 신념입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총장이 조금이라도 연계되어 있다는 의혹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 대신에 거꾸로 이 박지원과 조성은이가 어떤 공작을 벌였느냐라고 하는 이 수양딸의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장제원 의원, 윤석열 캠프의 총괄 실장이잖아요. 어제 전격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는데 그러한 정치 공작의 의혹이 더 훨씬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JTBC에서요, 이 조성은이의 이런 캡처 화면 전격적으로 분석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법사위가 어제 열렸었는데요. 이 법사위에 공개된, 엊그제 열렸었는데 8일날 이 법사위에 공개된 이러한 이 자료들을 JTBC가 전격적으로 분류를 했어요. 이 분류를 한 걸 보면 정말 공작 의혹의 냄새가 더 커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 상황에서요, 이 박지원 원장 한마디 했어요. 뻔한 얘기죠, 하나마나. 조성은이는 계속해서 박지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런 또 입장문만 반복하고 있어요. 자, 이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또 보도해 드리겠고요. 지금 방금 속보가 떴어요. 정세균 대선 경선 후보가 사퇴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호남표를, 지금 호남 대전이 곧 들어오잖아요. 호남 대전을 앞두고 정세균 총리 지금 나오는 거 보면 4등으로 이제 거의 굳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더 망신당하지 않으려고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이미 예측을 해드렸잖아요. 정세균, 이낙연 후보 나올 때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붕어빵 행사 갖고는 절대 민주당 이 선수들의 지원을 못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바 있고, 또 이 정세균이 나왔을 때도 이거 아니올 시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둘 다 제가 전망해 드린 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요, 판세를 뒤엎으려고 하는 이낙연 측, 왜냐하면 이낙연 측이 이번에 강원 경선 슈퍼올교 결과를 보면 지난번 충청권보다는 조금 낮았어요. 그래서 호남에서 판을 뒤엎으면 결선 투표는 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전반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얻은 표를 합산하면 한 52%가 조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뒤집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은데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와간 이 정세균 후보의 사퇴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리고, 우선 이 본 방송 박지원과 조성은, 그리고요 윤석열 총장이 지금 안동에 가 있습니다. 안동에서 윤석열 총장 여전히 오찬 때 또 한 명이 있었다라고 들었다 라는 얘기를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또 이 정치 공작성 냄새가 난다는 이런 기조에서 달라지지 않고 있어요. 자, 이에 앞서서요, 단신 두 가지 뉴스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이 사흘 만에 다시 재개됐습니다. 지난 10일 날 단행을 했다가 결국 야당 의원들의 반발, 그리고 김웅 의원의 반발로 인해서 11시간 만에 극한 대치를 하다가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공수처에서는요, 다시 오후 2시경에 사무실에 나와서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김웅 의원 측에서는요, 이미 준 항고장, 압수수색 영장 집행, 이거는 울법이 많다, 영장을 취소해달라고 준 항고장을 재판부에 냈는데 아직 이 재판부 결론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공수처에서는요,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압수수색이다, 이러면서 지금 압수수색 재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단신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단신은요, 윤희숙 의원 사퇴안이 결국은 방금 전에 가결이 됐어요. 제적의원 233명 중에 찬성이 188표, 반대가 23표, 기권이 12표로 사직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민의힘은 의원총회 성격의 긴급 현안 보고를 갖고요, 윤 의원의 사직안에 대해서는 전원 찬성하는 표결 방안했고, 윤 의원도 의원직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고 정치적 소신과 하고 싶은 일을 반추해보니 사퇴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다, 그리고 당과 지역구에 죄송하다, 이런 입장문을 밝혀서 오늘 투표에서는요, 국민의힘이 전원 이 가결 투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 민주당은 자유 투표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석수는 104석에서 103석으로 지금 줄어들었다, 이렇게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퇴를 계기로 해서 지금 이제 민주당을 이제 압박하는 거잖아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 아무도 꼼짝 안 하고 있잖아요. 이 꼼짝 안 하는 민주당에게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다라는
보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사람은 이제 이낙연이 사퇴안이 과연 가결될 것이냐, 가결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 문제인데요.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설득해서 만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 경선이 끝나고 나면 이낙연 후보의 사퇴안에 대한 최종적인 방침이 나올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당 더 이상 꼼수 들이지 말아라. 국민에게 공개한 발언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라. 그래서 이번 윤희숙 의원의 사태가 얘기하듯이 약속 지키는 정치인이 반드시 그 일본이 이낙연이 되기를 저는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상식 수준의 정치를 하는 길만이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길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본격적으로 박지원과 조성은과의 관계, 여러분들 뭐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박지원이가 얼마나 뻔뻔스러운 사람입니까? 그러한 특수한 관계가 아니다. 헛다리 짚지 말라, 야당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양심이요. 박지원의 양심을 저는 호소하겠습니다. 자, 달리 더 이상 물적 근거가 없잖아요. 페북에 나와 있는 걸 보면 그냥 뭐 젊은 후배다? 젊은 후배 이상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미 페북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거야말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박지원이 과연 조성은이를 어느 정도로 어떻게 챙겨왔는지, 특히 그거는요 두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달리 해석하는 것은 뭐 사람에 따라서 시각에 따라 다 다르니까 저의 입장은 뭐 이미 여러분들께서 다 아실 것 같고요. 오로지 이번 의혹의 과연 주인공이냐 아니냐, 이것만 저는 집중적으로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미 제1탄은 이 박지원의 제1탄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기자들이 이걸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어떻게 된 거냐 물으니까요. 나 엮으려고 하지 마.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이렇게 딱 한마디만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동안에 여러 언론에서 박지원 원장한테 전화를 했는데 일체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요, 지금 모든 보도는 연합뉴스를 중심으로 해서 인용 보도하고 있어요. 연합뉴스가 통화가 됐어요. 왜냐하면 연합뉴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정부통신사잖아요. 그러니까 연합뉴스 한 군데 하면 쫙 전파가 되니까 연합뉴스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밝힌 박지원의 이 뻔뻔스러운 입장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야당이 헛다리를 짚는 것인데 수사해보면 나온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조언한 것이 없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전혀 없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에서 내가 검찰 쪽 인사를 소개해서 조 씨가 그쪽 감찰부장하고 연락했다고 하는데 나는 지금도 감찰부장이 누구인지도 모른다. 이것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니 신문에 다 나와가지고 지금 감찰부장이 한동수가 공익신고자 지위를 부여한 거 이거 월권이다. 그래서 바로 취소했잖아요. 예, 이 전인이가 열받아가지고 그거 내 권한인데 네가 왜 침범해? 하니까 대검에서 꼬리 내렸잖아요. 그리고 조성은 입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말이지 내가 핸드폰을 넘겨줄 테니까 그 조건으로 해서 공익신고자 지위를 부여했다. 이거 조성은이가 발표했는데요. 나는 지금도 감찰부장이 누구지 모른대요. 지금도. 자, 이거를 비판하면 그러겠죠. 이름이야 내가 알지. 개인적으로 모른다는 얘기야. 또 이렇게 말을 돌리겠죠. 왜냐하면 박지원 원장이 선수잖아요. 그렇지만은 지금 이 시간은요. 워딩 하나하나를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예. 그러면서 이 사건의 본질은 이게 아니지 않나. 왜 이게 본질이냐. 단역도 아닌 사람을 주연배우로 만들려고 하나. 그러니까 이 의혹 비판, 이거 검찰도 수사해야 되고요. 국회는 뭐 본래 나가겠다 했어요. 왜냐면 뭐 국회 나가서 할 얘기 뻔한 거죠. 정보위 100번 소집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저도 정보위에 가서 발언도 해보고 뭐 다 해봤잖아요. 아무 소용없어요. 예. 거기서 더군다나 박지원이가 누군데 거기에 가서 얘기를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박지원이가 이 정보위 나가서 얘기하면요. 그걸로 다 끝나버려요. 예. 오히려. 그러나 또 정보위 소집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미 야당도 정보위 소집을 요구하고 출석하라라고 밝히고는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이 있다면은 내가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얼굴을 들 수 있겠느냐. 자, 그러면 뭐 설령 사주 공작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 밥값서부터 시작하고 몇 차례나 롯데호텔에서 만난지 그런 걸 까십시오. 이것이 언론에 제기됐을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누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이런 거는 생각을 안 했나요? 이런 의혹과 떠나서라도 이거 참 위험한 발언이고 인식의 수준이에요. 예. 그리고요, 이 조 씨와의 관계에 관해서는 야권에서 특수한 관계 같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없다. 똑똑한 신세대 후배이고 내가 청년이나 젠더 문제를 잘 모르다 보니
물어보기도 한다. 그러면요. 자, 이 대목에서 청년이나 젠더 문제를 알려면, 진정으로 알려면, 그리고 지금 국정원장이 왜 젠더 문제나 청년 문제를 다룹니까? 지금 국정원이 이 얘기만 보더라도요.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있을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는 단서예요. 자, 청년이나 젠더 문제를 해외 정보 다루고 북한 문제 다루고 이러는데 원장이 직접 나서서 조성은이 같은 정치인을 만난다는 것이 젠더 문제하고 청년 문제 다루는 국정원장의 직무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이거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거 아마 제가 보기에 이 청년이나 젠더 문제 지금까지 언론 나오고 있는 거 보면요. 이걸 가지고 박지원 원장이 진실되지 않게 지금 입장을 발표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결정적 단서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자, 똑똑한 신세대 후배이고, 여기까지는 좋아요. 똑똑한 신세대 후배. 그런데 청년이나 젠더 문제를 잘 모르다 보니까 물어보기도 한다. 이게 현 시점에서 이게 무슨 말이 되냐고요. 청년이나 젠더 문제가 국정원장의 직무하고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예, 청년이나 젠더 문제. 이것만 보더라도 정치에 개입하고 있을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는 키워드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번 대선을 앞두고 말이죠. 국내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지금 계층이 어디입니까? 20대, 30대 청년 계층, 그리고 젠더 이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대선 전국에서 가장 중요한 2030 청년 문제, 젠더 문제인데 이거를 가지고 조성은하고 만나서 들으려고 했다? 이게 그러니까 정치 공작이나 마찬가지죠. 설령 이번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이 박지원 원장이 조 씨하고 이렇게 자주 만나는 것이 이런 문제를 물어보려고 자주 만났다? 이거는 뭐 정치에 아니 들었으면 어딘가 자기가 들은 더군다나 국정원장은 자기가 머릿속에 들은 이렇게 키워드로 나타나는 이런 문제 들으면은 자기 정보 활동에 정보 판단에 써먹을 거 아니에요. 이 얘기는 결국 국내 정보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국내 정치 정보를.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조성은이가 그랬잖아요. 9월 2일은 우리 원장님이요. 그냥 원장이 아니에요.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생각하고 배려해달라고 했던 날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사과라고 이거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조성은이가 한 얘기예요. 이것도 부지불식간에 자기 머릿속에 있는 얘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것도 이 박지원 원장의 머릿속에 청년 젠더가 지금 꽉 차 있어요. 왜? 이번 대선에 키를 쥐고 있는 계층이 청년 계층이잖아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지금 박지원이는 정치에 개입하려고 하는 그 생각, 정치 구단으로서의 꿈에도 잠자다가도 누가 전화만 하면 이거 정치 국내 돌아가는 생각만 하면 내가 어떻게 내년 대선에서 이기도록 조언을 줄 것인가 여기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증거 발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추론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다. 상식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그러면서요. 지난 2월 달에 국정원장 공관에서 조 씨를 비롯해서 국민의당 전직 의원들과 함께 만난 것은 사실이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만나고 있다. 자, 그러면요. 국정원장이요. 옛날에 국내 정보 할 적에는 여야 의원들 가릴 것 없이 많이 만나는 게 좋아요. 국내 정치 정보를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국내 정치 공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도요. 국내 정치 정보 공작 그건 뭐 옛날 얘기나 될까? 지금은 안 해요. 안 할 겁니다. 지금도. 예. 그런데 그럴 때는 그러니까 공작을 아니고 정치 정보를 순수하게 수집할 때 국가안보 차원에서 그럴 때야 여야 후보를 가리지 않고 만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국내 정치를 안 한다는데 국내 정보 활동을 안 한다는데 여야 의원을 가릴 것 없이 만난다? 이 얘기 자체도요. 이 얘기하고 청년 문제, 젠더 문제하고 다룬다. 이 얘기는 결국 국내 정치 정보 활동을 하고 있다. 원장은. 예. 직원들은 안 할지언정. 이런 거를 나타내주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 그러면서 말이죠. 야당의 국회 출석 요구에 관해서는 국회에서 나오라고 하면 나가겠다. 그리고 특활비 사용 내용이나 국정원장의 공간 출입 기록 제출 요구와 관련해서는 그것은 국정원장이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딱 자르고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국회에서 100번 얘기해봐야 절대 제출하지 않는다. 이거는 과거 국정원장 3명 영장 보낼 때 수사했듯이 강제 수사 이외에는 없다. 그런데요, 이거 근거물 설령 있다 하더라도 다 파기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을 수 없네요. 예. 자, 이번에는요, 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 정도면 뭐 여러분들 박지원 얘기 충분히 짐작하시죠? 자, 그 다음에는요, 조성은 얘기를 좀 먼저 해야 되겠어요. 조성은이가,
조성은 씨가 제기한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주된 증거는 작년 4월에 김웅 의원과 주고받은 텔레그램의 대화 캡처 이미지잖아요. 근데 이 이미지가 총 몇 장이냐면요. 이미지는 28장이에요. 그러니까 국회 지난 6일 날입니다. 6일 날 법사위에서 공개가 됐어요. 텔레그램 대화방 캡처 화면하고 고발장이 공개가 됐어요. 근데 이 공개가 된 사진이 144장입니다. 이 가운데서 이 조성은 씨하고 그다음에 김웅 의원과 텔레그램 대화방을 직접 캡처한 것은 총 28장이에요. 그 중에 17장이 언제 딱 이 이미지가 생성이 됐느냐? 바로 7월 21일 날 생성이 됐어요. 그러면 7월 21일은 무슨 날이냐? 바로 조성은이가 뉴스버스에 제보한 날이에요. 제보한 당일 날 28장 이미지 가운데서 17장이 그날 생성된 날짜예요. 이거를 결정적 근거로 지금 조성은 씨는 딱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거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나머지 11장은 언제 만들어졌느냐? 박지원 원장을 만난 게 8월 11일 날 만났습니다. 이거는 뭐 조성은이 같이 페북에 올려가지고 날짜는 빼도 박도 못해요. 정확하게 맞는 날짜예요. 8월 11일 날 만났는데 하루 전날인 8월 10일 날하고 그 다음에 하루 후인 8월 22일에 11장을 다시 또 이 이미지를 생성했어요. 그러니까 7월 21일 날 17장 제보는 날, 그리고 박지원 만나기 하루 전후에 11장을 만들었어요. 자, 이 얘기는 결국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뭘? 예. 우리가 의미한 바,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오늘 당 최고위원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박지원 원장이 8월 11일 서울 모 호텔에서 제보자를 만났다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8월 10일과 12일에 휴대폰 캡처된 메시지들이 언론에 공개됐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것들이 야권의 대선 후보와 야권 인사들을 공격하는데 사용이 됐다. 이렇게 이준석 후보도 주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법사위에서 공개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국정원장이 제보자를 만난 시점 바로 앞과 뒤에 이런 내용의 캡처가 이루어진 정황은 모종의 거치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즉각 의문 상황에 대해서 조씨가 아니라 국정원장 입으로 해명하길 바란다. 그러니까 이 캡처하면 어떻게 됐는지 이거는 지금 박지원 원장이 단 한마디로 얘기 안 하고요. 왜냐하면 박지원 원장이 굉장히 얕잖아요. 정치 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 잘못하면 나중에 검찰의 수사가, 정권이 바뀌어서 검찰의 수사가 있다? 그러면 너 그때 거짓말했잖아. 이 허위 증언한, 이 발언한 것도 또 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 안 하고 딱 오늘은 지난번에는 내가 엮이고 싶지 않다. 이게 딱 선을 그었고 오늘은 특수관계 아니다. 여기에만 딱 선을 긋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키워드, 청년 젠더 문제, 여야 의원 가릴 것 없이 만난다. 여기에 저는 또 하나의 의문점이, 의혹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박지원과 이 조성은의 이 커넥션 관계는 야당에서 지금 제기하는 많은 의혹들, 지금 수수께끼가 지금 많아요. 예, 그래서 이 조성은 씨가 얘기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 캡처 화면 가지고 또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건 조선일보가 보도하는 내용인데요. 뭐냐? 조성은이가 국정원장 공관이 2월 14일 날 방문했냐 이거예요. 그래서 페북에 5시간 넘게 말씀을 나눴다. 이런 페북의 글을 2월 15일자 페북에 글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난 시점은 2월 14일로 추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2월 15일 날 페북에 뭐라고 올리고 있느냐?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기사 보고 그 와중에 설이라고 뱉고 어제 5시간 넘게 나눴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엄청 웃었네. 머리 꼭대기에 계시던데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만났을 때 2월 14일 날 관저에 가서 밥을 잘 대접받고 박지원 원장이 했던 얘기들 거기에 다 올리고 있는 거라고 보여져요. 왜? 어떻게 됐는데? 이거를 보면 알아요. 어떻게 돼 있느냐? 다 공개가 되면, 그러니까 박지원 원장이 한 걸 다 공개가 하면 피 보는 쪽은 입을 다물어야 할 텐데 쪽수가 안 되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쪽은 과거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저 빌고 잘못했습니다로 마무리해야 할 텐데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별말 안 했다. 다 공개하면 딴 건 모르겠고 이혼할 사람들 많을 거라고만 전하라 했다. 날던 새가 떨어지던 시절을 넘어 내가 걸어가도 새가 안 날긴 하던데 그래도 제대로 한번 해볼까? 하면 심리 밖으로 주랭날 칠 것들이 라면서 박 원장의 한 말로 보이는 말을 페북에 올려놓고 있어요. 자, 이러니까 이 조성은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그러면서요, 이 사적으로 관계가 굉장히 강하다.
이런 얘기들은 이미 작년에 지난번 8월 11일 날 만났을 때 늘 특별한 시간, 역사와 대화하는 순간들 이런 거를 써놨고요. 8월 12일 날에는 뭘 또 써붙였느냐. 유르진 전용산 세무처장과 윤 총장 관련 기사를 링크한 글에서 더 밝혀지면 온 나라가 충격적인 사건들도 있겠지? 딱 이렇게 또 써올리고 있어요. 이때부터 작심했다라는 이게 암시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공작 아니냐. 이렇게 윤 캠프 쪽에서 계속 공세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 박 원장과의 대화와 만남을 암시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여러 개 올라와 있어요. 작년 10월 19일에는 밤사이 대표님과 통화하는 와중에 남자친구를 여쭈길래 담담하게 연말마다 현충원 간다고 방송 챙긴다고 대표님과 떡국 먹어서 그런지 여전히 없습니다. 말씀드렸더니 히히 웃으신다. 이런 글도 올렸고요. 그리고 평소에도 지인분들하고 박 전 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듯한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선일보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이 조성은이는 친하다고 말한 정치인들이 여럿 있었지만 그중 일부는 연락도 끊기고 사이가 멀어졌지만은 박지원 원장과는 계속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리고 조성은 씨는 박지원 원장과는 다른 정치인보다 훨씬 더 가깝게 지냈고 본인도 그런 관계를 주변에 자랑했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마지막으로요. 윤석열 총장이 오늘 안동에 갔어요. 안동에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방문한 후에 기자들하고 만나서 한 이 입장을 여러분께 밝혀드리겠습니다. 저에 대한 정치 공작을 함께 상의하고 논의했다는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9월 2일이라는 조성은이가 제보한 9월 2일이라는 날짜는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던 제가 배려받아서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어제 SBS에서 여러분도 다 아시지 않느냐 이러면서 저에 대한 정치 공작을 함께 상의하고 논의했다는 얘기가 아니냐. 다만 드라이브를 거는 시점이 자기들이 생각한 게 아닌데 모 기자가 너무 빨리 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로밖에는 해석되지 않는다. 그게 사고 쳤다 했잖아요. 저뿐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모든 국민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다. 예. 그리고 저 박지원하고 그다음에 조성은이 그날 오찬 때 알 수 없는 인물 한 명을 더 고발한 것과 관련해서는요. 저도 당과 캠프에서 들었는데 그 자리에 동석자가 있었다고 한다. 그것을 확인한 사람도 있다고 한다.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면 동석자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겠나 해서 동석자도 피고발자에 넣은 것인데 자세한 건 저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제가 이것도 며칠만 지나면 언론에 동석자가 나올 것 같아요. 조성은 씨는 그날 오찬에는 딱 둘이만 식사에 딱 오리발을 딱 내몰리고 있어요. 뭐 굳이 있었다면 박 원장의 경원들은 많이 있었다 했는데요. 경원들은 경호만 하고 다 빠져나갑니다. 미안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같이 밥을 먹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취재 기자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방송 초두에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린 대로 지금 현재 정세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중도 사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캠프에서 긴급 회의를 갖고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국회에서 곧 기자회견을 하고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민주당 대선 경선 레이스는 기존의 6파전에서 5파전으로 재편됐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추미애는 깡다기가 있으니까 끝까지 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추미애가 이재명이를 도와줄 필요가 하나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표가 이미 많이 나오니까. 그러나 결선 투표로 갈 가능성이 있을 정도가 아슬아슬하게 되면 막판에 추미애가 전격적으로 왜냐하면 이 정세균 표 중에 상당표가 호남표 아니겠어요. 이제 호남표가 이번에 추석이 끝나면 호남 경선이 이루어지는데 정세균 쪽으로 가지 이재명 쪽으로 호남표가 가겠습니까? 별로 안 갈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재명의 이 결선 50% 아래로 떨어질 것 같으면 왜냐하면 호남 경선 투표권자가 너무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추미애도 이제 관둘 가능성이 많아요. 김두관이도 뭐 의미 없잖아요. 근데 박용진이는 어차피 박용진 후보가 나이가 워낙 젊기 때문에 또 미래를 내다보고 끝까지 완결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도 이재명 그다음에 이낙연 이 둘이 이제 상수잖아요. 이제 변수가 이제 박용진이 김두관이 추미애인데 제가 보기에는 박용진은 고하고 무조건 갑니다. 그래서 추미애와 김두관인데 김두관이는 표가 워낙 없어요. 의미가 없어. 김두관이는 뭐 살거나 죽거나 의미가 없어요.
그래도 의미가 있는 표가 이제 추미애 표예요. 왜냐하면 추미애가 3등 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결선까지 갈 확률이 있다. 그러면 아주 전적적으로 사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만약에 이재명 혼자 뛰어도 결선 투표는 아니 간다. 그러면은 추미애 이걸 딱 해가지고 많이 받아야 또 이재명이 가면 총리 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SNS에 한번 떠올랐지 않습니까? 욕심이 많은 추미애가 포기하겠습니까? 일단 이 정도로 제가 이번 뉴스를 정리하고요. 정세균 총리의 후보 사퇴의 변, 이것도 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뭐 지금 조성은이 지금 뭐 집이 굉장히 화려하고 뭐 차도 마세라티 1억 원이 넘는 거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의혹이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이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내용, 또 추미애도 또 한마디 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이 방송은 제가 접고요. 바로 이어서 이 추가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꼭 알람을 설정해서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